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1월 19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옥동생도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 집에서 찍습니다. 제 집에서 이 방송을 찍다 보니까 옆에 소파에서 이렇게 딱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분위기는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2월달부터는 다른 친구들하고 찍을 거예요. 저희 3명이서 같이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가 안 남았네요. 이제 새롭게 찍을 시간이. 그래서 이제 2월달에는 정말 젊은 친구들, 젊은 피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을 더욱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한 4년 됐나? 임승진 위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찍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다른 친구들하고 찍잖아요. 손석범 위원, 신동훈 위원, 그동안 김준 위원, 급소리 위원, 성찬 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이제 UCC를 찍었고, 근래에는 이제 민태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임승진 위원 이렇게 같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한 5년인가 4년 만에 이제 다시 다른 친구들하고 찍는 것 같습니다. 혼자 찍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좀 어색하겠죠? 제가 맨날 혼자 찍다가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찍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래도 난 강타였다, 이런 걸 한구라를 했어요. 부산 자체 경마, 부산 이제 11경주에서 남들이 안 보는 그야말로 5번 초간이란 마필 강등마인데다가 종합치 백판마였어요. 그거를 대가리로 놓고 인도백에다 때려가지고 쌍승식이 388.7배, 복승식이 142배, 복승이 142배, A급 끝장승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딱 3방 안에서. 자, 그래서 한구라를 제대로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요경마에서도 영아말이랑이란 마필, UCC 시간에도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마필이죠. 그 마필이 온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아말이랑을 놓고 또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90.2배였어요 쌍승식. 복승은 42배였나? 그렇게 해가지고 2개를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 외에도 주배당 적중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타가 추구하는 경마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종합치 백판을 놓고 제대로 된 한구라를 해가지고 거기서 상황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요즘 경마를 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수율 측면에서 최고의 환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배당을 많이 맞춘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돈을 이런 거를 계산을 안 해. 그건 환수에서 마이너스 부분이야. 근데 고배당을 때리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나? 저랑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배당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지. 그거 먹으면 어마어마한 이 환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마는 환수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타가 지향하는 경마 역시도 환수의 최고를 가리키는, 그거 아니면 그냥 적금 부분 돼. 은행 가서 적금 부시면 원금이 안 깨져. 그럼 적금을 부르니까 저배당 경마하려면 그냥 적금 가서 부시면 돼. 아무리 잘하는 경마를 해더라도 경마라는 거 자체가 이기기가 힘든 게임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경주를 해서 일주일 내지는 한 달의 환수를 한 경주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지. 그럼 거기다 돈질을 어떻게 하냐? 왜 못해? 맨날 고배당 얘기하고 맨날 고배당에다 때리는데 왜 못하냐고.
반복적 동물,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다. 계속적으로 고배당을 얘기하게 되면 고배당도 저배당처럼 때릴 수 있는 게 경마다. 이거를 가리키는 게 바로 강타예요. 그렇게 그런 경마를 해야만 고수야. 맨날 그냥 저배당에다 때려가지고 겐또 경마가 경마년에도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뭐 얘기해봐야 돈 잃고 나면 나오는 거 설사밖에 없어. 찌르륵 찌르륵 난 죽어야 돼. 화장실에서 음에 또 설사인 거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맞아, 썩어 문드러져. 이혼하고 자식 새끼한테 면모없고. 왜 그런 경마를 하냐고. 즐기는 경마, 이기는 경마를 해야지. 일단 이 저배당 경마는 대져 있다고. 난 대져 있습니다. 이미 좆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저배당 경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마 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한구라 한 것처럼 이번 주도 또 한구라는 계속된다. 한구라는 계속되고 강타가 경마, 추구하는 경마가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도 강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구라는 우연이 아니다. 아니다. 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주 경마는 이제 금요 경마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편성 봤을 때 동절기 경마에서 그런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다고 볼 수도 없어. 이길 수 있는 경마, 우리가 짜릿하게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마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토피아라는 것도 하나 새롭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주축이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서포트하는 입장입니다. 서포트하는 입장이고 젊은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전 배당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무명할파는 저는 사실 그게 뭐 그냥 그거에 대한 서포트만 한 거지 저하고는 경마 스타일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관여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번에는 관여를 잃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 마토피아는 저도 관여를 할 겁니다. 왜? 저 고배당을 좋아하니까. 누구보다도 고배당에 대해서는 뭐 일각이 있다고 저도 자신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마토피아도 좀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2월달부터 새롭게 하는 UCC 방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경마는 배당과 안정이 주류를 이루고 지난번에 388.6배를 다시 한번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집에서 하니까 뭐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어요. 그냥 소리 빡빡 질러도 뭐 옆집 아줌마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저씨, 핫통을 삶아 처먹으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떠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 자, 부산 1경주입니다. 한 4도 정도가 적절 양상의 구도로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1번 고스트 워리어입니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정상적인 주기에 임성실 등장이다.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대 전적을 보여줬고 그 하강의 원인은 주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됐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체가 좀 작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체중이 어떻게 나오는지 당연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센 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편성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2번 아데리오라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으로서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아델리오로도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4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신반의하는데 안 된다고 보기에도 뭐하고 무조건 된다고 보기에도 뭐한 이상 야릇한 냄새가 나는 마필인데 아주 세게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아주 약하게 보기도 그렇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에이스 우먼이란 마필인데 이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마 중에서는 6번 가속 스피드라는 마필이 나쁘지가 않아요. 두 번에 걸쳐 통과를 했는데 지난번 재검 때 모습은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1번 고스트 워리어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신마 중에서는 6번 가속 스피드, 민장기 마방의 2번 아데리오로 이런 마필들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성만 놓고 오면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충분한 가능성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주 역시도 제주경마는 4개 경주만 시행이 됩니다. 그 중계경주 4개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일단 능력 측면으로 본다면 1번 푸른 여왕이라는 마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상 복속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복속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신의 준족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필인데, 특히나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1000m와 1200 늘어난 거리에서도 종반 추임력에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연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마필 자체가 중거리 적응력도 상당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푸른 여왕은 역시나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구를 또 강하게 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3번 무한으뜸이란 마필입니다. 3번 무한으뜸. 3번 무한으뜸도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준다. 이제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어요. 선수인 연모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번 무한으뜸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다. 자,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1번 푸른 여왕과 3번 무한으뜸 이 두 마필의 선전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을 찾아보니까 2번 아임리오 파도가 2번 아임리오 스타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끝까지 버팅길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안 될 가능성보다는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는 많아요. 지난번 이전주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선전의 가능성 높고 선행을 나선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2번 아임리오스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2번 아임리오스타가 전개 이점을 갖고 있다면 1300의 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마필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저는 2번 아임리오스타 좋고, 그리고 단통은 일단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마도 한두가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인기 여부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경주에서는 철저하게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면서 강하게 승부를 한번 던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여기서 배팅 자금을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2경주 첫 번째 승부처럼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고, 여기서 배팅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2경주.
역시나 이제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들이 가장 세냐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능력 측면에서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앵커링이라는 마필입니다. 야, 요즘 이제 한영민이가 요건 좀 많이 먹습니다. 인기마에 기승했을 때 입상률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는 실적인데, 그래도 뭐 말은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2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 이제 2번 앵커링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상대마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1번 소년 챔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1번 소년 챔프도 금강 경주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기가 깨어진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현재 요 마필이 17조 만에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1번 소년 챔프는 배당권 전력으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2번 앵커링과 1번 소년 챔프 요 마필은 꼭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제주교차 이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형분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신마들의 전력은 아주 빼어난 마필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9번 매니피 오프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2차에 걸쳐 통과를 했던 마필이라 아주 세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마필들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마필들 중에서 좋게 보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일단 7번 케안 신강자라는 마필. 요 마필은 이제 주행검사 자체를 3회에 걸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데뷔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던 마필이에요. 초반에 발주 고착을 했잖아요. 초반에 이제 발주 고착을 하고 중반 탄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번에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 초반 발주만 매끄럽게 받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뭐 편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편성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7번 케안 신강자가 발주만 매끄럽게 받아준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7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7번은 이번에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보고 있다. 7번 케안 신강자는 무조건 가져가 보자. 여기에 이제 4번 날랄라라는 마필이 있는데, 4번 날랄라. 요 마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요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면서 데뷔 후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4번 날랄라와 7번 케안 신강자인데, 전 7번 케안 신강자 쪽에 좀 더 메리트를 두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가 추구하는 제대로 된 제주 메인 승부처다. 여기서 한구라를 해야 됩니다. 한구라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제는 제주 경마도 요 한구라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한번 한구라를 하려고 승부처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강타가 한 자면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뭐 배당이든 뭐든 간에 걸리면 때리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을 하면은 뭐 되는 게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뭐 제대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때려야 된다, 때려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때리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근간의 행보가 가장 좋은 마필은 기본적으로 거의 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7번 미래군주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뭐라 그럴까, 제주 경마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 부중이 높은 마필들 있잖아. 지금 경주로 따지면 이 7번 미래군주 같은 마필들이 하나같이 다 부러지면서 감량을 갖고 있던 최저 부중을 달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끼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오합지졸 경마를 했던 게 지난주 제주 경마야. 근데 이번 주도 또 이런 식의 편성을 짜놨네. 야, 그러니까 72kg를 주고서 얘가 부러질게 안 부러질게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야. 그러면서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장난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또라이 시리즈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뭐 경마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자고 달려드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미래군주는 사실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가 맞거든요. 대가리가 맞는데 72kg에 직접 11.5kg를 늘어났으니까 이게 부러지겠느냐 안 부러지겠느냐를 물어보는 경우야. 그런데 얘를 뺄 수는 없어. 편성이 워낙에 약해. 그러면 얘가 대가리냐를 물어봐야 되거든. 대가리는 아닌 것 같아. 대가리가 아니면 지금 올 수 있는 마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 올 수 있는 마필들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런 마필들을 제껴놓고 누가 대가리로 올 것이냐 여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능력만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이번 경주시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을 대가리를 놓고 중배당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로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경주는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배당이 터진다는 쪽에 걸고 가고 거기에 7번 미래군주 역시도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대가리를 놓고 바닥에 깔고 갈 수 있는 놈 하나만 바닥에 깔고 갈 수 있는 세 놈은 정해져 있는데 대가리를 누구 놓고 때릴 거냐 이 부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적중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구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메인 승부처 강타 제대로 준비를 한 만큼 자신있게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제주 3경주만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타의 제주 메인 승부처 기대 만발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성 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신마들의 전력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의 마필들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능력상 대가리는 7번 럭키코리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선행력도 무난했고 특히나 종반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선행을 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갖고 있는데 선행을 가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만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적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마리를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저는 5번 영천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5번 영천스타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냐. 7번 럭키코리아와 5번 영천스타의 두 마필을 힘을 줄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제주교차 4경주 준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 경주는 도대체 누구로 때리려고 준메인을 잡았게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은근히 이번 경주가 어렵네. 왜 어렵냐면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내었던 마필들이 과연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들 마필들 중에 어떤 말이 진검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경주도 눈에 저는 확 띄는 게 이상한 말이 띄네. 8번이 광명의 힘이라는 마필이 뛰는데 얘가 이번 4천제미와 핸디캡 경주에서 지금 71.5kg로 가장 무거운 부중을 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난주에처럼 부중이 무거운 놈은 싸그리 싹싹 다 죽어버리고 감량마들이 선전을 하다면 강타는 이미 이 제주교차 4경주는 뭐야? 틀려 있는 거 아니야. 메이드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강명의 힘을 왜 추천합니까? 뻔히 아는 놈이 강타라는 놈이 지난주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뻔히 설명을 하면서 왜 굳이 이마피를 추천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장마다 꼴뚜기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능력마가 오는 게 경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중이 높아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번 강명의 힘은 갸꾸로 지난주에 부중 높았던 놈들이 다 꺾어나졌지만 이번 주에는 반대로 부중이 높아도 입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역으로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장마다 꼴등이고 맨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게 경마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맨날 똑같은 결과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그러니까 별정이 옛날에는 지금은 핸디캡 경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별정 플러스 별정 A, 별정 B 뭐 이렇게 있었잖아. 별정 C 뭐 이렇게 있었잖아. 그게 뭐였어? 증감량, 감량, 증감 이렇게 해가지고 부중에 차감을 두고서 그걸 했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도 부중이 높은 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증감량 경주도 있었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핸디캡 경주라고 해서 부중이 높은 게 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부중이 높아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8번 강명의 힘이 패턴적으로 가장 좋아. 여타 인기마들은 지난번에 경기력을 다 끌어내가지고 다 이번에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부러지는 그림이야. 그리고 반대로 이 8번 강명의 힘은 지난주에 요 마피를 일주 만에 출전하는데 지난주에 부중이 높아도 못 온 놈이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유리하다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8번 강명의 힘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1차 메인 승부총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A급으로만 선정이 되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강타는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급 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지 안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출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맞출 수 있는 경주를 붙어야 된다는 거지. 맞출 수 있는 경주.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맞출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상 11번 한급빛 영웅이란 마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를 일수할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자체가 2%가 부족해요. 그러면 반대로 11번이 선행을 가고 1번 제1부정이나 비카우 부도성 같은 마필들이 선입전개를 하거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들 마필들이 선전할 가능성보다는 반대로 종반 탄력이 유수한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인데 야 은근히 까다롭지만 제가 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10번 백만돌이라는 마필입니다. 백만돌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선두권이 일단 약하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입니다. 12번 한급변 영웅이든 1번 제일모직이든 2번 피카우드슨이든 그렇고 선입선에서도 제가 봤을 때 9번 조이폴 메모리나 뭐 6번 메이저선 같은 마필들이 입상권 인입이 가능한데 거리가 1600에다가 6600에 대한 그 거리 적응력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는 마필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경주에서는 의외로 늘어난 거리에 따른 또 선두권이 비교적 약하다는 측면에서 종반 쭉시면 마필들이 막판에 날라들어오면서 대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편성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전을 했던 10번 백만조리가 또 한 번 편성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고로 부산 5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하고 중배당 이상은 기본적으로 때려볼 수가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6경주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11번 탱이바이트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13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경주 데뷔전에서는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줬고 또 지난번 경주 때는 종반 추임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완벽하게 이 트립의 완성도를 높였고 파워감이 보강된 모습을 확연히 보여준 터라 11번 탱이바이트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1번 탱이바이트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가 있는 편성이다. 자, 그래서 후착 대반란이 예측되는 자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후착마 중에서는 의외의 마필들이 배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는 마필들이 의외로 부러지고 반대로 비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배당을 갖고 들어오면서 대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역시도 배당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중배당 이상, 고배당 단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산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2마리의 경주인데 어느 정도는 입상마가 가려지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승부처가 아닌 일반 경주로 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팅권의 충막감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8번 한월공주라는 마필입니다. 김천호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서 지난주에 성공적인 데뷔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김천호 기수가 꽤나 인기마의 기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초반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나름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고도 강한 편성을 만나서 아쉽게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뭐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적으로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후착만 찾으면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착마가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팔리는 인기마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번 퀸오브 캡틴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요 마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반대로 1번 뉴 해피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능력 자체는 절대로 꿀리는 마필이 아니었어요. 1번 뉴 해피데이는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8번 한월공주와 1번 뉴 해피데이는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키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자, 지난주에 이제 388.7배짜리를 멋지게 A급 끝장 승부로 전출시켜 드렸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자, 먼저 1번 신비한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근간히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다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이 정도로 잘 뛸지 몰랐어.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세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세다라는 느낌을 받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야 센데, 그래서 일본 신비한 질주는 요즘 뛰는 걸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본 신비한 질주는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일본은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이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고, 안정된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배당 단통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 자, 1번 신비한 질주에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 준비되어 있는 준메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군합 4군 경주입니다. 호군합 4군 경주인데, 신마들이 전력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경주 역시도, 기존의 마필들보다는, 신마들보다는 기존의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도 있고, 조금 인기가 부족한 마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마필들에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경기에 우선적으로 배당급 마필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8번 슬블리라는 마필인데, 이거 상당히 재밌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8번 슬블리는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폭 경주력이 그러니까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이건 원래 이렇게 못 뛰고 나서 이렇게 잘 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용인데 이렇게 못 뛰었거든. 근데 지난번에 이만큼을 끌어내야 되는 시점에서 요만큼밖에 끌어내질 않은 거야.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니까 부종 증세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병력에 의한 그 부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일시적인 부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패턴적으로 자기 패턴을 끝까지 지킬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지난번에 이만큼을 끌어내야 되는 마필인데 요만큼밖에 못 끌어냈다면 이번 경주에는 다시 한번 그 남은 부분 이상으로 경주력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8번 슬블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오히려 8번을 놓고 때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요렇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8번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상대방이 뭐 1번 영광의 신화 같은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뻔한 거니까 8번은 주목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로 갈 때 부산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한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로 한군을 할 거냐, 여부가 관건인데, 의외로 인기만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스마트 젠틀맨입니다. 1번 스마트 젠틀맨. 지난번에 바닥을 때려버렸어요. 5착을 했죠. 근데 지난번 그 이전에 이제 경기력 상승하고 지난번에 소폭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또 김초로 득장이고, 김초로 기수가 직조를 하고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그 가능성에 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랬을 때 어떤 마필이 여기에 상대방으로서 유리할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의외의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본적으로 짜배기로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요게 충막감에 막히는 배당만을 가져가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보고 싶은 2차 메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388.7배를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11경주입니다. 부산 끝장선보초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요즘은 UCC 시간에 제가 잘 숨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심히 들어보시면 승부처가 아닌 경주에서도 배당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듣고서 공짜로 가져가셔야 돼요. 남들은 돈 받고 다 UCC 들으라, 그 ARS 들으라고 그러잖아. 근데 저는 그냥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공짜로 들으시면 돼요. 자, 이번 11경주는 우리가 부산경마 끝장승부처입니다. 빰빠밤! 5번 성산질주예요. 5번 성산질주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또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경주력의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가지 측면의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 성산질주는 뭐다? 강력한 대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후착 대반란을 기대하면서 기본적으로 안정된 중배당 단통과 고배당 단통까지 연결해볼 수 있는 부산경마 끝장승부처 부산전 11경주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집에서 처음으로 찍었던 UCC 금요경마 마무리 짓고요. 지난주 380.7배 제대로 된 고배당 항구라 이번 주도 이어진다.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